제가 작년에 법인을 만들면서 신땡은행에 계좌를 만들려고 하니 계좌 이체 한도가 30만 원이라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에 30만 원 가지고 사업자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창구에서 출금하는 한도도 일일에 100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금융사고 예방도 좋지만 좀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점장을 잘 알고 있는 하땡은행에 전화를 해서 한도를 풀어달라고 하니 1회에 1억, 하루에 5억 원, 즉 OTP 기본 한도로 설정을 해주네요. 아는 지점장이 없었다면 계좌 개설도 못하고 새 법무법인도 만들지 못할 뻔했네요. 물론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도 제한 계좌의 한도를 푸는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것도 간단하지는 않군요. 법조인 유튜버는 몇 명이나 될까요? 1년 정도 지난 2022년 8월의 기사인데 4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버도 나왔다고 하네요. 구독자 1000명이 넘는 채널만 140여 개라 하고 1만 명 이상인 채널이 40여 개라 합니다. 3년 전에는 채널의 수가 30개에 불과했는데 3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지요. 저는 지금 구독자 2,500명을 훌쩍 넘어섰고요. 정확하진 않으나 법조인 유튜버 중에서 100위는 무난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대형 유튜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쇼츠를 몇 회까지 할지 처음에는 고민했으나 성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이제는 적어도 1000회까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3000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없고요. 하여간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사는 나이가 들수록 힘들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사실 검사들은 부장검사나 차장검사가 되면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밑에 검사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결재하는 업무가 많아지지요. 반면에 판사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어도 직접 기록을 보고 재판 진행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지 못합니다. 물론 법원장이 되어서 사건은 하지 않고 사법행정만 한다면 조금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등재판부, 즉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없어서 부장판사가 판결은 쓰지 않았으나 대등재판부의 부장판사들은 배석판사가 없는 셈이니 직접 판결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등사건은 상당히 어렵고 기록도 방대하지요. 결국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어도 그리 한가하거나 사건 부담이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관용차가 있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이란 이유 등으로 관용차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만 할 뿐 대외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용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비판이 있었지요. 제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일할 당시 저도 회식을 갈 때 부장님의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를 타고 다닌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2021년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용차의 제공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도 대법관,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에게는 전용 차량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을 고려하면 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에는 판사들이 사회성이 적은지 말씀드릴게요. 판사들이 사회성이 적을까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법률신문에 유영금 부장판사가 기고한 내용에 제 생각을 조금 더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633회에서 설명드렸듯이 판사는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여갈수록 힘든 직업입니다. 일단 합의부나 상급심 재판을 맡게 되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허리가 아파올 때쯤 몇만 쪽의 증거기록과 수십 번의 재판기일이 필요한 사건들이 배당됩니다. 그 무렵 나는 일상의 재판을 하지만 당사자는 일생의 판결을 받는다 라는 것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내가 판결 선고를 연기하면 당사자들은 계속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것이고 그냥 내가 잠을 좀 줄이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과해지면 동료 판사들을 괴롭히는 이른바 벙커부장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